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아마 구독자님들 대부분이 우장춘 박사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장춘 박사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씨 없는 수박이 생각나죠. 그만큼 우장춘 박사님은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장춘 박사님이 이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씨 없는 수박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교토대학의 명예교수 키하라 히토시라는 사람이죠. 과거 우장춘 박사님이 한국에서 농업기술과 육종학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히토시라는 사람이 만든 씨 없는 수박과 그 종자를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일화에서 와전되어 씨 없는 수박을 우장춘 박사님이 직접 개발했다고 알려지게 된 거라는 설이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그리고 당시 평소씨가 있는 일반적인 수박만 접해왔던 한국인들은 정말 이 씨 없는 수박을 보고 놀랬다고 하죠. 그렇다고 씨 없는 수박이 우장춘 박사님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장춘 박사님의 업적이 줄어들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씨 없는 수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업적을 세우셨죠.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우리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일본산 배추로 담그던 것을 한국산 배추로 담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단기간에 정말로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장춘 박사님의 아버지는 을미사변에 가담했다가 일본으로 망명한 조선인이었고 어머니는 일본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1903년 고영근이라는 사람에 의해 돌아가시게 되자 가세가 기울어 6살 때부터는 고아원에서 지내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죠. 이후 가세가 좀 나아지자 중학교까지 마친 후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에 진학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그는 한 사건을 통해 본인에게 한국인의 혈통이 흐른다는 사실을 자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조선의 도지사가 방일하여 조선계 학생들을 상대로 친일을 설파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와세다 대학에 다니던 한국인 유학생 김철수가 단상에 뛰어올라 도지사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수시로 김철수와 만나게 되었는데, 김철수는 우장춘 박사님에게 너의 부친이 나라를 배신한 것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독립과 조선을 위해 네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봉사해야 하고 절대로 조선의 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김철수와 서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랜 우정을 유지할 정도로 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후 1919년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농림성산화 연구소에 취직하여 나팔꽃 유전에 대해 연구하며 그의 첫 커리어를 시작하였죠. 1936년에는 조금 뒤 말씀드릴 그의 가장 큰 학문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을 발표하고 과학계에서 커다란 호평을 받으면서 도쿄대학에서 조선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일본 내에서 입지는 여전히 좁은 상태로 남아있었죠. 무려 16년 동안 하위직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주변 연구로 취급받는 원예 분야만 맡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1937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본 내의 종료회사의 연구원으로 입사하면서 1945년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 우장춘 박사 귀국추진위원회가 한국에서 설립된 것을 계기로 1950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 당시 한국 내에서 턱없이 부족한 종자산업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기관을 설립했는데, 우장춘 박사님이 귀국하면 바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1949년 한국농업과학연구소를 창설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귀국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대우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놓고 막상 우장춘 박사님을 우리나라에 보내려니 아쉬워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등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 귀국을 막으려고 하였죠. 하지만 우장춘 박사님은 과거 김철수가 말해준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고, 자기 발로 조선인 강제수용소에 들어가 한국 정부에서 보내준 한국인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송환선에 탑승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1950년 3월 한국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지금까지 어머니의 나라 일본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나라 한국을 위해 뼈를 묻을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하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고 하죠. 여담이지만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온 우장춘 박사님에게 우리 정부는 100만 엔을 이직비로 주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10억 원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용도 우장춘 박사님은 한국에서 사용할 우량종자를 사는데 다 써버렸다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한 우장춘 박사님은 1950년 5월 10일 한국농업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하여 1959년 한국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약 9에서 10년간 쉴 새 없이 연구하며 한국의 육종학과 농업의 발전에 사실상 대부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1951년 10월에는 채소 종자를 생산하기 알맞은 땅을 찾아 제주도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때 제주도가 감귤 재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농민들에게 귤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했죠. 그리고 오늘날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감귤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이어 1952년에는 진도를 방문하여 원종 채종지로 결정했고, 1954년 원종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무와 배추의 원형이 진도에서 확보한 7천여 톤의 종자에서 나온 결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제시기 우리가 먹던 김치는 일본이 들여온 중국이 원산지인 차이니즈 캐비지라는 배추로 담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우리나라의 고유 품종인 토종배추 홀쭉이로 김치를 담그어 먹으려고 하자 굉장히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부족했기에 김치를 담그어 먹기 상당히 힘들었죠. 그런데 우정춘 박사님이 우리나라의 토종배추를 양배추와 교배, 개량하여 훨씬 더 튼실한 모습의 배추를 탄생시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개량된 우리 배추는 2012년 한국산 배추만 김치 캐비지라는 학명으로 불리 등재되는 결과도 얻었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외에도 우장춘 박사님은 1958년 원예시험장 초대청장을 맡아 강원도 대관령에서 병이 없는 시감자를 개발해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오늘날의 강원도 감자를 탄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감자는 한국전쟁 이후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정말 커다란 기여를 했죠. 그 밖에도 우장춘 박사님은 고추, 오이, 양배추, 양파, 토마토, 수박, 참외 등 약 20여 종이나 되는 품종에서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룬 최초의 분야가 채소였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성과였죠. 그리고 이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식탁에 풍성한 우리의 채소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우장춘 박사님이 한국 내에서 이룬 성과 외에도 전 세계의 학계에서 찬사를 보낸 업적도 있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우장춘 박사님의 1935년 박사학위 청구 논문 배추속 식물에 관한 개놈 분석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배추와 양배추의 교잡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유채꽃을 실험적으로 만들고 그 과정을 유전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종 간의 잡종과 종의 합성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같은 종끼리만 교배가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죠. 그러나 유채꽃이 양배추와 배추의 자연 교잡종이라는 사실을 우정춘 박사님이 자신의 논문을 통해 밝혀내었고, 이는 다윈의 진화론이 주장하는 종의 분화는 자연 선택의 결과이다라는 말을 학계에서 수정해야 하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거의 이제 100년이 다 되어가는 그의 논문은 아직까지도 배추, 양배추, 유채와 같은 십자화과의 연구 논문이면 필수적으로 인용되는 논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외 과학교과서에서 사실상 유일무이한 이론의 창시자로 이름을 올려 전 세계의 학생들이 그에 대해 공부하는 상황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한국에서 엄청난 업적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낸 우장춘 박사님은 그의 생애 막바지였던 이승만 정권 시절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냉대를 받는 상황까지 겪기도 했습니다. 일단 출신부터가 한국, 일본 혼혈인데다가 그의 아버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오랜 시간 일본에서 살아온 탓에 한국어를 잘 못했고 그 스스로도 한국어 공부보단 연구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단지 한국어를 못한다고 무시하는 정치인들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평생을 애국자로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조금 자존심을 굽혀 성만 바꾸면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의 오랜 친구였던 김철수의 말대로 끝까지 조선의 성을 유지했죠. 더군다나 당시 일본 정부에서 우장춘을 대마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설이 돌 정도로 우장춘을 보내기 싫어했기에 그가 일본에 남았다면 상당한 지원을 등에 업고 더 많은 시간을 개인 연구에 투자해 지금보다도 더욱 더학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행한 일에 사죄하기 위해 한국행을 택해 12지 개항으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9년간의 시간을 오롯이 조국의 미래를 위해 힘썼죠. 거기다가 그의 어머니는 일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장춘을 조선인으로 키웠습니다. 도쿄 제국대학에 입학할 때도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 유학생 신분으로 진학했었죠. 더불어 이승만이 그를 농림부 장관에 내정했을 때도 그는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고 오로지 과학자로서의 연구에만 몰두하며 그의 본분을 해내갔습니다. 1957년 우장춘 박사님은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시 문화상을 받았고 그가 1959년 지병학화로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는 정부로부터 뒤늦게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병상에 우장춘 박사님에게 문화포장이 수여된다는 사실과 포장이 전달되자
그는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구나. 그런데 조금만 일찍 주지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루어졌으며 이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사회장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렇게 시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헌신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현대 농업 기술이 시작될 수 있었고 국민들은 기아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장춘 박사님이 만들어낸 우량 종자들은 외국의 것들을 능가하는 엄청난 품질을 자랑함으로써 후에 흥농종묘, 중앙종묘, 서울종묘, 청원종묘 같은 국내 대표 종자회사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이후 안타깝게도 국내 5대 종자 회사 중 4곳이 IMF 시절 해외로 팔려나가게 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다시금 겪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지원하에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같은 국책사업과 종자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종자 시장이 이제는 거의 전쟁터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우장춘 박사님의 업적을 이어받아 더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활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시없는 수박으로 유명했던 우장춘 박사님을 오늘 식탁에 오른 우리의 채소를 먹으면서 한 번쯤은 떠올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